자, 해볼까나? 해봅시다. 2학년 거라 좀 어려웠던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막 난이도가 나는 크게 막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때요? 좀 체감 난이도가 닥치고 수업이나 하세요? 이거야? 어때요? 막 엄청 많이 차이는 안 나죠? 네. 좀 날 수는 있는데 어떤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고 조금 민간 추론이 살짝 까다로운 정도? 그 정도 아닙니까? 오늘 다 더위 먹었습니까? 네? 할인이 안 와서 오늘 너무 심심해? 세연아?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거로다가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자, 24번을 이제 틀린 사람이 좀 있어서 다 틀린 건 아니고 한번 봅시다. 그래, 초반에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웠던 게 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까? 약간 틀린 사람들 약간 추상적이어서 한번 봅시다. 정신적 발달이라고 하는 게 구성되어져 있대요. 개개인들이 점차적으로 숙련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대요. 마스터가 동사로 쓰면 숙련하다, 숙달하다 이거예요. 네. 숙달하다. 개인들이 숙달한답니다. 뭐를 숙달하냐면 그런 사회적인 코드라고 하면 규범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코드니까 규범, 사회적 규범이나 어떠한 신호들을 숙달하는 그런 개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대요. 뭐가요? 이 정신적인 성숙이요. 정신적 발달.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신적 발달은 이거군요. 마스터링이군요. 소셜 코드를 마스터하는 게 정신적 발달이군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정리해보면 성숙이라고 하는 거, 그 성숙이라고 하는 거 뭐다? 규범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규범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그리고 그건 걔네들이 숙련할 수 있는데, 숙달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나 봐. 소셜 시츄에이션이니까 상황이 있어야 되나 봐. 어떤 상황인 거 하고 봤더니 도움이 있어야 되는 상황. 더 컴피텐트 뜻 뭐예요? 컴피텐트. 경쟁적인 이런 거 아니고 유능한 이런 뜻이죠. 유능한 봤더니 사람들, 일반적으로 어른들. 그러니까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걔네들이 이런 것들을 숙달하려면 누구 도움이 필요하다?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 물론 그렇지 못한 어른들도 있긴 하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상하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어른들이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고, 이러한 면에서 이거 또 나오네. 정신적 발달. 이 정신적 발달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말 또 하네. 구성되어져 있대요. 뭐 하는 거래? internalize가 뭐야? internal 내면적인 lize 그러면 내면화하다. 뭐를요? 사회적 패턴. 이거 똑같은 말이다. 사회적 패턴이 소셜 코드. 맞지? 그 사회적 패턴을 내재화하는 걸로 구성되어져 있다. 똑같은 말 두 번 하네요. 그리고 뭐 하는 거냐면 점차적으로 되는 거. 누가 되냐? 책임감 있는 행위자가 되는 거. 다른 책임감 있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그럼 여기서 다른 책임감 있는 행위자를 뭐라고 연결 지으면 되냐?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똑같은 말 지금 몇 줄째 하고 있어요? 거의 5줄째 하고 4줄째 하고 있네요.
됐어요? 좀 이해돼? 그렇대. 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 네 줄이 성숙이라고 하는 건 규범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따라가는 건데 다른 행위자들, 책임감 있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가능하다. 이 말 포인트 잡았고요. 저 어떤 예시로 들어가는데 덴마크에서 범죄에 대한 책임지는 나이가 15살이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뭘 말하냐면 사람들이 충분한 정신적 성숙, 그 성숙이란 뜻이죠? 성숙도, 충분한 정신적 성숙도를 키워왔다는 걸 의미한대요. 언제요? 이 나이에. 이때 충분한 정신적 성숙도 있다. 뭐 할 만큼. 이게 조금 어려운데. Be accountable for. 저게 조금 어려운데. 책임감지다. 이런 뜻입니다. Be responsible for. 이거랑 똑같습니다. 책임감을 질 나이는 그들의 행위. 이 시점에서.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연관성을 봤을 때 성숙해지는 거, 정신적 발달은 사회적 규범을 잘 따라가는 건데 덴마크는 15살에 그걸 지키라고 하네? 이해돼? 아까 뭐라고 했어? 성숙은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건데 그 덴마크는 15살이면 넌 이제 따라가야 돼. 이거 어기면 너는 처벌받아. 이 얘기를 던졌어요. 네. 이게요. 고등학교 2학년스러운 겁니다. 명확하게 안 보여줘요. 갑자기 헛소리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리고 18살의 나이에 사람들은 또 뭐를 받냐? 투표권을 받는데요. 이번엔 18살의 나이에 투표권을 받고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거에 따라서 포함되어진대요. 어디에 포함되어지냐? 민주주의적 절차에 포함되어진대요. 사회적 규범을 계속 말하네요. 나이가 어느 정도 성숙했으니까 너를 사회적인 어떠한 룰 안에 넣어줄게. 이런 말이죠. 15살 이전에는 여기 덴마크에서는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촉법 이런 거잖아. 근데 그게 아직 너무 어려서 너는 이게 사회적 그 패턴이나 코드를 따라갈 아직 위치가 안 돼 있어. 15살 넘으면 이제 너는 그 위치가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해. 전혀 잘 모르겠어요. 애매하지. 뭘 잘 모르나 하고 봤더니 이러한 나이들이요. 옵티멀한 건지 잘 모르겠어. 옵티멀 뜻이 뭐야? 옵티멀 뜻 뭡니까? 최적의 적합한 이런 뜻이죠. 최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명확한 건요. 여기서 이제 답 나온다. 명확한 건 뭐냐면요. 정신적 성숙이라고 하는 건 take place, 일어나요. 언제? 다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다른 개개인들의 그런 어떤 사람들마다 개별적인 속도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히 뭐에 달려있냐면 사회적이고 가족의 배경에 걔네들이 태어나는 그 배경에 굉장하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사회적 패턴을 잘 따라가는 게 성숙함을 의미하는 건데 국가에서는 나이를 고정값을 줘버리지? 맞아? 그러니까 요거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국가에서는 나이를 정해버린다 이거지. 15살, 18살 이렇게 정해버린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 이 사람 의견은 뭐였어? 저 15살, 18살 좋은 거래?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최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의 의견이 답입니다. 얘는 뭐래요? 나이 사람마다 다르다. 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가족이 만약에 되게 성숙한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가 엄청 성숙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길 가다가 엄마 아빠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가 막 껴들었어요. 차에서. 그래서 가족 다 넷이 놀라가지고 이렇게 했어. 근데 엄마 아빠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시땡! 이렇게 안 하고 괜찮아? 어디 다칠 데 없어? 나 놀랬겠다. 아빠가 좀 더 운전 조심히 할게. 이거 뭐야?
아빠 야만인이야? 아빠 시민이야? 시민이지?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라 이씨 우리 착객 세우더니 쫓아나왔고 야 나와 이씨 이러고 있어. 그럼 아빠 야만인이지 그치? 그러면 그걸 보고 자란 애들이 학교 가서 어떻게 할까요? 누가 나한테 막 던져서 뭘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 이런 씨 가난하지. 근데 그렇지 않고 엄마 아빠의 어떠한 성숙한 모습을 본 애들은 너 근데 나한테 이거 왜 던졌어? 이렇게 시작하고 화부터 내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성숙도는 집안의 분위기, 본인이 태어난 환경, 사회적 환경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서 이렇게 나이를 지정해놓고 가는 게 뭐 어쩔 수 없기 불가피하긴 한데 최적인지는 잘 모르겠다가 이 화자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보이니까 오답이 딱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잘못했어. 나이에 따라 달라. 이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버전이고. 그러니까 집안의 환경에 따라 달라.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버전이고 고2는 애매하게 보여주죠. 어쨌든 답안 볼까?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어른들의 영향이 아이들의 발달에 핵심적입니다. 선생님 이거 아까 나오지 않았어요? 앞에 어른들이 중요하다고? 근데 무슨 발달인데? 아이들의 발달이 졸라 많잖아. 신체 발달일 수도 있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정신적인 발달일 수도 있고 발달이 되게 많잖아. 무슨 발달인데? 그럼 이제 이거죠. 그게 그거죠. 이게 발달이죠.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제목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되게 포괄적인 거예요. 다음 사회적 규범이 사람들의 인식을 억제하는가? 사람들의 인식을 규범이 억제하는가? 안 좋다는 건데 이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오직 책임감 있는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뭔 쌉소리입니까 이게? 자, 그 다음 책임감을 나이에 따라 부여하는 거 적절합니까? 괜찮죠? 네. 책임감을 나이에 따라 부여하는 거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했죠. 이 사람은 애매하다고 했죠. 어쩔 수 없겠지만 불가피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사회적 환경과 그 다음에 태어난 그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답은 4번.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노화 장애물 그럴듯한 장애물 obstacle이 장애물이죠. 장애물 끊임없는 개인적 성장에 끼치는 그럴듯한 장애물. 기분 나쁘네. 전 장애물이 아닙니다. 다음 어법 문제. 이것도 좀 틀렸어요. 약간 5번 마지막 거 꼰대 얘기한 것 같은데, 그치? 나이가 성장을 막는 장애물, 꼰대들. 자, 어법 문제 볼게요. 1번 봤더니 ing가 이렇게 나오고 뒤에 목적어 같은 개념이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구조 안을 봤더니 이 구조 안에서 여기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where부터. 맞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일단 볼게요. 우리는 이해한다. 그 이하를. 우리는 유일한 거주민이다. 그 행성에 하고 꾸며주는 현재 분사의 형태. orbit 돌다. 거기에 궤도를 돌다 이런 뜻이죠. 거기를 도는 그 태양을 돌고 있는 한 어떤 행성에서 사는 유일한 그 거주민이 우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2번은 여기 위드부터 여기까지가 전면구고 여기는 이렇게 놓고 주어, 동사, 주격, 보어고 여기를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를? 저 for 명사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의미상 주어. 네. 의미상 주어. 성우가 부끄럽나 봐요. 말하고 싶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의미상 주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를 진주어 부분이라고 하고 진주어라고 하고 여기를 가주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3번. 아, 이거는 and가 있는 거 보니 병렬 같은데 이게 지금 얘랑 병렬이냐 얘랑 병렬이냐 요거네. 맞아? 뭐랑 병렬이야? 뭐랑 병렬일까? 뭐랑 병렬일까? 어카운트? 맞아? 왜 어카운트랑 병렬이야? 지금 여기 보면 이 2에 대한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2에 대한 뭐 어디에 반응하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도 어카운트 for이니까 뭐뭐를 차지하다, 뭐뭐를 설명하다 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상이 또 있어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걔가 누군 거야? 이 팩터인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네가 병렬입니다. 여기 뒤에도 뭐가 없고 여기 뒤에도 뭐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수렴할 수 있는 건 팩터가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병렬이라고 본다. 만약에 얘랑 병렬이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2를 놓고 이 뒤에 얘를 이렇게 받아내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 2를 받는 게 만약에 얘랑 병렬이면 똑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목적어 자리가 된 we account for 여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여기가 병렬이면 얘를 목적으로 받는 애가 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쉼표를 걸어놓은 거고. 다 정리했을 때 얘가 병렬이 되는 건 얘가 얘일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답 4번인데 왜 4번인가? 여기가 일단 사역동사처럼 보입니다. 사역동사. 그래서 여기를 목적어로 두고 여기 목적격 보어의 형태인데 이거는 해석이 필요해. century가 세기죠. 100년. 2는 200년이죠. 200년한테 만들라고 시킬 수 있습니까? 100년 혹은 200년아 만들어라 이렇게 시킬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네. 사역동사이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시킬 수 있는 대상이 들어가야 돼요. 시킬 수 있는 대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걔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럼 여기는 이제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100년 혹은 200년의 시간이 우리는 없습니다. 이해돼요? 뭐 할 수 있는 100년에 200년의 시간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조금 어려웠죠. 답은 4번. 마지막 5번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뭐를 바탕으로 협력하다. 뭐 하기 위해서 cooperate on 이렇게 쓰죠. cooperate on 맞아요? 네. 선생님 cooperate의 목적어가 없잖아요가 아니라 cooperate on입니다. 뭐뭐를 바탕으로 협력하다. 자동사. 얘가 자동사다. 그러니까 문장 완전하고 이거는 그냥 투부정사.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없다. 얘는 목적어가 자동사야. 그래서 cooperate on 뭐뭐를 바탕으로 협력하다. 답은 4번. 자, 그다음 빈칸 추.
휴가 가는 사람 있어? 휴가 가? 안 가? 그 캐리비안 베이 잘 갔다 왔대 하린이? 나한테 연락 왔어. 캐리비안 베이인데 단어 릴레이 좀 하루만 좀 쉬면 안 돼? 그 내가 캐리비안 베이 가서 단어 릴레이 올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싫어했어. 단어 릴레이 안 힘들죠? 힘들어요? 귀찮아요? 귀찮고 너무 성가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게 귀찮으면요, 여러분 혼자 냅두면 절대 안 합니다. 맞죠? 네. 저는 이제 수많은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단어 릴레이 안 해도 저 혼자 잘합니다라고 하는 치고 잘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10명 중에 거의 10명이 안 합니다. 그래서 단어 릴레이를 매일매일 검사받는 거고, 그럼 이제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 그냥 베껴서 내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거 베끼려고 일단 보잖아요. 네. 그럼 걔가 만약에 그걸 안 하면 그 단어장 보기나 할까요? 그런 마음이면 전 아예 안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이야기해도 결국엔 너네가 지게 돼 있어. 단어 릴레이 앞에서는 너네가 지게 되어 있어. 아침 일찍 가자. 오늘 2개 올렸어. 어제 2개 올렸어. 안 올렸어. 하나 올렸어. 2개 올렸자. 윤서야? 단어 밀지 말자. 무서운데. 왜 무서우네? 아 서운하고. 어? 무서가 아니라. 아 미안해. 서울야 미안해. 아니 근데 목요일은 안 올리면 돼? 목요일? 왜? 학원 오잖아. 학원 오는데 왜? 아 학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니 이거는 학원에 있는 시간이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너의 일상의 어떤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서울야. 목요일에 하는 거 좀 빡세. 여기 단어도 외워야 돼. 근데 오늘 안 해고 여기 와서 이랬잖아. 아 근데 저 갔었잖아요. 안 돼요. 아 진짜. 그 하루에 40개씩 하는 게 이게 뭐 죽을 만큼 힘든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논문 써서 발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눈 감고 방학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난 단어를 외워서 제출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온유가 지금 휴가 갔다고 나한테 못 올리겠다. 한 상황. 어쨌든 사정 있으면 미리 말씀하시고 갑시다. 자, 여기 빈칸을 봤더니 빈칸을 살짝 먼저 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과정이죠. 과정이 뭐하다면 fair가 뭐야? 공정하다면,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러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럼 앞에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나 봐요. 맞아요? 그러나 과정이 공정하다면 우리는 거의 쉽게 뭐 할 수 없을 겁니다. 중요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를 할 수가 없나 봐요. 과정이 공정하면. 그러면 앞에 불공정한 내용이 나올 확률이 있을 텐데 불공정하면 이렇게 된다의 반대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정하면 우리의 태도인 거잖아. 공정할 때 생기는 우리의 태도. 그럼 불공정할 때 생기는 우리의 태도랑 반대되겠죠? 뭐 하는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찾는다. 공정, 불공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게 중요하다.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서 읽는다. 가봅시다. 우리가 이거 들어본 거예요. favor이 뭐야? 선호, 유리함. 근데 un이 붙었어. unfavorable. 뭐야? 썩 달갑지 않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결과를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에 있어서 이거 사람은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 것, 그러니까 가장 피하고 싶은 것, 가장 미루고 싶은 것, last thing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것이 아니라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거요.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뭐냐면 가장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바로 다음과 같은데 과정이 공정하다는 이야기. 여기 아까 공정하다는 얘기 나왔었는데 그럼 과정이 공정하다. 과정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걸 가장 듣고 싶지 않대. 뭐 할 때?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받았을 때. 어쨌든 왜 그러지? outrage, 분노를 일으킬지라도 as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분노를 일으킨대요. 마음에 안 드는 결과 나왔다. 공정치 못한 그런 과정이 분노를 일으킬지라도 이러한 결합은 또한 뭐를 가져오냐? consolation 밑에 위로를 가져온대. 위로는 좋은 건데. 그러니까 봐봐. 불공정한 것과 마이너스 결과가 같이 오면 뭐가 된다? 값이 뭐야? 불공정한 것과 마이너스 결과가 나한테 좋지 않은 결과가 같이 오면 뭐가 된대? 위로가 된대. 이게 무슨 말이야? 빨리 생각해야지. 이게 무슨 말이야? 공정치 못한 것과 좋지 않은 결과가 같이 왔을 때 나한테 위로가 된대. 이게 중요해요. 여기 문제는 포인트. 왜 위로가 돼? 생각나? 내가 뭘 했어? 공정하지 못해. 근데 결과도 안 좋아. 그럼 뭐 하기 좋아? 뭐 하기 좋아? 탓하기 좋지? 야, 이건 지금 별로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가장 쉬운 거 뭐야? 여러분들이 수능을 딱 봤는데 수학에서 제일 이제 킬러 문항을 열심히 풀었어. 그래서 내가 4번을 골랐는데 답이 2번이야. 근데 집에 와서 뉴스를 보니까 이게 답이 중복답이래. 이해돼? 그러면 공정한 거야, 불공정한 거야? 애초에 지금 시험판을 잘못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럼 나한테 공정치 못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와는 거지. 그럴 줄 알았어, 이 새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틀릴 일이 없지. 탓할 수가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봤더니 이러한 어떠한 위로상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데 다시 말해 뭐의 가능성이냐면 attribute A to B, A를 B라고 탓을 돌리다 이런 뜻이죠. 나쁜 결과의 탓을 어딘가로 돌린대요. 뭐보다는 ourselves 뭐야? 우리 자신보다는 뭘로 돌리는 거야? 외부 탓으로 돌리는 거지. 그렇게 탓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뭐다? 위로의 상이다. 탓 돌리기.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탓 돌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확신을 시키는데 우리 스스로를 뭐함으로써? 믿음으로써 나쁜 결과가 뭐하는 관련이 없대? have to do with가 관련이 있다는데 리를 붙이니까 관련이 없다는 뜻이죠. have to do with 뭐랑 관련이 없대? 우리랑 관련이 거의 없고 모든 건 뭐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뭐랑 관련이 있대? unfair process랑 관련이 있대네. 자, 그러면 만약에 그 과정이 공정하면 우리는 뭐 하기가 쉽지 않을까? 탓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맞습니까? 근데 뭐야? 누구 아니야? Something other 다른 거 탓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해되나요? 네. 다른 거 탓하기. 봤더니 그 결과를 뭐 하기가 쉽지 않다. 그 결과를. 다시 말해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공정하고 정당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자, 그럼 답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뭡니까? 이게 뭘 넣으면 좋을까요? 탓하기가 쉽지 않다. 그 결과를 탓 돌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탓하기랑 관련된 단어를 찾아봅시다.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예측하기예요? 예측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탓해야 돼요. 외부 탓해야 돼요. 외부 탓. 결과를 탓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 어트리뷰트가 여기서는 지금 패러프레이징입니다. diversify는 뭐예요? diversify. 다양화시키다. 결과를 다양화시키기가 쉽지 않다? 다양화가 뭐야? 다양한 여러 개를 만들어버리는 건데 그게 아니지. 다른 어떤 대상이 있어야지. 탓 돌릴 대상이. 평가원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기출한 그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이든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이해돼? 제일 좋은 거 뭐야? 외부 탓. 엄마 탓 이런 거 좋아요. 아 엄마 때문에 이거 뭐 했어? 동생 탓. 니 때문에 이랬어. 좋잖아. 자 이것도 이상해. 이건 뭐야? 아까 internalize랑 반대되는 표현 아닙니까? 아까 internalizing이 뭐였어? 내부화하다, 내면화하다 이거잖아, 그렇지? external은 뭐야? 외부화하다. 아 결과를 외부화시키기가 쉽지 않다. 결과가 아니 과정이 공정하다. 괜찮죠? 답이 3번. 그 결과를 외부로 돌리기가 쉽지가 않다. 어트리뷰트하기가 쉽지 않다. generate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다.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건 네 능력 탓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아니겠죠? 네. 다음에 이건 뭐야? 이거 뭐야?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과대평가하기가 쉽지가 않다. 결과를.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를 과대평가란 말이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아까 요 단어다. 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가능성, 나쁜 결과를 그 밖에 다른 누가 아닌 내 자신이 아닌 그 밖에 다른 것으로 탓을 돌릴 가능성이 바로 뭐다? 저 위로 비용, 위로 상이다. 위로 상. 위로해 줄 수 있는 상이다. 어떨 경우에? 결과가 좋지 아니 과정이 공정하지 않을 경우. 근데 반대로 과정이 공정해지면 어떻게 된다? 과정이 공정해지면 뭐밖에 없대? 탓 돌릴 게 나밖에 없죠? 네, 외부 탓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문제를 열심히 풀고 야 이거 뭔가 문제 이상하지 않냐? 이거 출제자가 잘못 낸 것 같은데 답 2번 아니냐? 이러고 친구들한테 갔더니 친구가 아닌데? 졸라 깔끔한데? 꺼져. 그리고 다른 애한테 또 딱 옆반에 또 가. 야 이거 답 4번도 되지 않냐? 2번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아닌데? 졸라 깔끔한데요. 10까지 다 보고 딴 애가 다른 애한테 갔더니 또 아니 깔끔하네. 그럼 어떻게 해? 그 사진 찍어갖고 AI 돌려. AI도 깔끔하네. 그럼 뭐 하는 거야? 부들부들 그러면서 결국에 내가 틀렸다 하면 다행이야. 끝까지 외부타는 애들 있죠? 어떤 애가 이제 마지막 외부타는 거야. 앞에서 어떤 애가 다리를 떨어갖고 내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부탓을 할 수가 없다. 과정이 공정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싶게요. 하나만 더 하고 싶게요. 빈칸 추가. 빈칸 추는 32번. 이것도 아까 거의 대부분이 틀렸어요. 32번. 봅시다. 32번. 자, 여기 봤더니
얘가 뭔가 보여주나 봐. 뭔가를 보여줘. 얘 누군지 모르겠어. 얘 누군지 모르겠는데 뭔가 보여줘. ambiguously가 뭐야? ambiguously. ambiguous가 뭐야? ambiguous. ambiguous 뭐야? 모호한 이런 뜻이죠? 그럼 on을 붙여서 모호하지 않게 명확한. 걔가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뭐를 보여줘? 패션은 패션은 이런 거다. 오케이, 패션이 뭔지 알려주면 된 거야. 패션이 뭔지 맞아? 패션이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패션을 뭐라고 하는지. 뭐 이런 사람이 있나 봐. 이런 뭐 학자가 있나 봐요. 이런 학자가 뭐 했냐면 되게 풍부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했대요. 여성들의 이브닝 드레스에 대한 연구를 했대요. 맞아요? 네, 이브닝 드레스가 뭐예요? 이브닝 드레스? 이브닝 드레스 이거요? 이거요? 안 입죠?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자기 전에 입는 그런 건가? 어쨌든 이브닝 드레스 서양의 이브닝.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뻗어져 내려가냐면 3세기까지 뻗어져 내려가고, 그리고 engraving이라고 판화라고 썼네. 판화의 어떠한 복제본, reproduction이면 이제 복제본 이런 뜻이에요. 뭐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복제본에 이제 대한 연구를 끝까지 뻗어 내려가는 그 복제본을 통해서 뭐했다? 이 깊은 연구를 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어떤 기원 때문에 이러한 판화들의 그런 어떠한 이 면적들을 잘 맞춰가면서 걔는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돼요? 지금 여기가 중요하죠. 분석하는 거, 이 연구 내용이니까. 아까 얘가 밝혀낸 거에 대한 결과값이겠네. 패션은 뭐하다, 이브닝 드레스가 뭐하다라고 하는 거 결과값이겠네. 아니? 연구를 계속 했어요. 이제 뭐 했냐면 그 패션의 어떠한 특성에 그 지속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 했냐면 come up with, 뭐야? 떠올렸지? 떠올려냈어요. 뭐를요? 어떤 연구를 이제 떠올려냈는데 그 연구는 뭐냐? 직관적이지도 않고 approximate, 대략적이지도 않고 직관적이거나 그런 어떠한 대략적인 그런 연구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보다 precise, 정확하고 통계적인,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뭐가? 그 연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어떤 연구를 이제 결과값을 냈는데 이게 어떻다? 수학적이다. 그 다음에 통계적이다. 정확하다. 그럼 그게 뭔데? 패션이 뭔데? 걔는 줄여봤습니다. 여성의 옷을 특정한 어떠한 특징들로, 됐어요? 이 특징들로 줄여봤는데요. 길이와 사이즈예요. 네, 스커트의 길이와 사이즈, 그 다음에 넥 라인의 어떠한 깊이, 그리고 사이즈, 그 다음에 웨이스트 라인이면 이제 허리의 높이, 이런 것들로 추려봤고, 그리고 걔가 보여줬대요. 명확하게 그 패션이란 뭐뭐하다. 근데 여기만으로 이제 고르기가 애매하다. 뒤를 봐야 될 것 같아. 그치? 여기만으로 뭔가 패션이 어떻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 내용들이. 그 뒤를 봤더니 뭐라고 하냐?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 어떠한 변화 속에서, 변화의 단계에서 locate가 찾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찾아내다. 어떠한 매년의 어떠한 어떤 변화 속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뭐에서 나왔냐? 그 역사의 어떠한 이 척도에서 나왔다. 역사의 척도에서 나왔다. 역사를 찾아낸다 봐. 패션 안의 역사를. 자, 좀 더 봤더니 300년 동안 여성의 의복은 이거 뭐야? 이 subject 어디에 종속되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종속되다.
이 여성의 의복은 종속됐어요. 정확한 시기적 사이클. 이게 무슨 말이야? 여성의 의복이 사이클이 있었대. 사이클. 순환이 됐대. 다시 말해, 그 형태들이 걔네들의 어떠한 매 50년간의 어떠한 변동성 속에서 더 긴 범위에 도달했다. 그런 형태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50년마다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규칙이 있다더라. 한 줄 더. 어떤 지점에서 이 스커트가 엄청나게 길다면 50년이 지나면 걔네들은 가장 짧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치마가 50년 주기로 변화. 길었다가 짧아졌다가 길었다가 짧아졌다가 50년 주기. 네. 그리고 나서 또 따라서 스커트라고 하는 건 이제 50년 이후에 또 길어집니다. 또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나면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답이. 패션이라고 하는 건 뭐한다? 돌고 돈다. 패션이 돌고 돈다. 50년마다. 그러면 여기서 답으로 가장 어울리는 건 뭐겠습니까? 패션이라고 하는 건 돌고 돈다. 이 얘기죠? 네. 몇 번이 괜찮아요? 몇 번? 성우야 몇 번? 1번. 1번 뭔데? 이 단어 때문에 그러지? 이 단어? 레귤러? 규칙적인 현상이다. 50년간의 어떤 반복을 통해서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실용적이고 진보적인 트렌드가 있다. 이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예술의 형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영향받은 전통이다. 전통 얘기 안 나왔죠. 이건 뭐 역사를 봤을 때 헷갈리게끔 만든 것 같아요. 역사의 척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역사의 척도는 50년간에 순환된다. 이걸 말하는 것 같죠. 역사적으로 계속 순환된다. 그 다음에 빠르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다음 몇 번? 1번으로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네. 태연아, 아픕니다.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과제한 거 이름 써서 주세요.
과제한 거 날짜 지난주 날짜 10월 23일입니다. 주세요. 이름 써서 채점 다 했죠? 이름 써주세요. (25분에) 합니다.
자, 합시다. 합시다. 빈칸을 좀 주의를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빈칸 주의를 봤더니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놓이게 될 거다. 마이너스네요. 맞죠? 위험이니까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놓이게 될 거다라는 얘기고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시장이 무너지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지난 몇십 년간 인간의 집단적인 프로스퍼리가 뭐야? 프로스퍼가 뭡니까? 번영, 번창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번영함, 번창성, 집단적인 번영이 어떻게 됐다? 스카이로켓.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또 상승해왔다. 스카이로켓이 이제 하늘로 솟구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기술적 발달이 우리를 훨씬 더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 점보다. 아, 그러니까 얘가 있었군요. 얘가 있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공유한데요. 이러한 부유함들을 계속 공유를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는 뭐 했어? settle upon, 안착했어. 어떠한 시장 메커니즘, 시장 체계라고 하는 거에 안착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 기술이 생기고 부유함이 올라간 거잖아. 맞아? 그럼 이거 남아야지. 부유함 남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가 필요해?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부유함을 나누기 위해서. 다양하죠. 진짜 말 그대로 시장일 수도 있고 노동시장일 수도 있고 주식시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체계를 말하는 게 이제 이때입니다. 사람들이 잘 살기 시작하면서. 됐나요? 인간관계가 그래요. 그 다음에 뭐하냐? 보상한대요. 사람들한테. 다양한 방식으로. 뭐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냐면 걔네들이 한 일에 대해서. 맞죠?
얘네들이 한 일에 대해서 계속 보상을 하고요. 것들에 대해서 걔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여기 집중. 그러나 뭐가 이제 증가한대? inequality, 불평등. 이러한 불평등이 이제 증가한대. 근데 뭐에 의해서 나온 불평등이야? 기술에 의해서 이끌린 불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있나 봐. 기술이 뭘 만든 거야? 불평등을 만든 거네. 기술이 이제 불평등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 불평등이 시작됐대요. 그 메커니즘을, 체계를, 어떤 메커니즘이야? 시장 메커니즘. 이 시장 메커니즘이 어떻게 됐냐? 이거 수거입니다. Put under strain. 압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압박에 두다 이런 뜻이니까 압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불평등이 기술로 인한 불평등이 이 시장 메커니즘을 압박에 두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장은 이미 어마어마한 그 보상을 몇몇 사람들한테는 주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거의 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아, 그렇네. 불평등이 생겼네. 이 불평등이 이 기술이 이렇게 불평등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받고 많은 부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적은 부 혜택을 적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불평등을 계속 길러냈다.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시장이 이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 이 기술적인 뭐까지 생겼대? 지금은 unemployment가 뭐야? 실업, 그치? 이 기술적인 실업 상황이 threaten, 위협한 뭐하는데? 되는데 더 급진적인 그런 같은 이야기에 그러니까 이 같은 이야기에 더 급진적인 버전이 되게끔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평등을 만들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 때 마이너스 맞네. 어떤 위험을 준다는 거야? 시장이 무너진대. 그럼 여기 어떤 시장이겠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 메커니즘이 되겠죠? 맞아요? 부를 평등하게 나누려고 했던 그 시장 메커니즘이 무너진대요. 뭐 때문에? 기계가 너무 고도하게 발달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되게 선순환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협에 빠뜨리는데 불평등의 위협에 빠뜨리겠죠. 더욱더 불평등.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제 거기랑 관련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사회가 번성한 그 상황 속에서의 부분을 아예 갖지 못한다. 좋지 않나요, 이거 지금? 느낌이? 아까 뭐라고 했어? 부의 불평등이 계속 심화가 된다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갖지도 못한다며. 그 다음에 새로운 지역에 더 큰 투자를 하게. 그 다음에 기술적 용어를 comprehend가 뜻이 뭐야? comprehend가 뭐지? 뜻? comprehend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이해하다. 기술적 용어를 이해할 수가 없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걔네들의 일로부터 나온 보상들을 갖다 버린다. 무의식적으로. 뭔 말이야? 무의식적으로 왜 버려? 이 보상들. 그 다음에 깨닫지를 못해요. 그 이유를. 그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한 이유를 깨닫지 못해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빠진다, 위험에 빠진다, 부를 공평하게 나눠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는 사회가 점점 잘 삶에 따라 나눠 가질 수 있는 혜택 정도가 되겠죠. 이러한 혜택을 쉽게 받지 못한다.
그게 답이 1번이다. 그래서 자 34번 은 좀 재밌지 않았습니까? 못 풀었어요? 시간 안 돼서? 34번? 34번 잠깐 풀 시간 드릴게요. 34번 한 1분? 한 1, 2분 좀 풀어보세요. 풀만합니다. 못 풀었어? 풀었어? 틀렸어? 맞았어? 이게 재밌습니다. 34번 생각보다 재밌어요. 잠깐 풀 시간 드릴게요. 천천히 읽으면 읽히기도 해요. 이제 풀었어? 세연이는? 어려워? 정우는? 풀었어? 가봅시다.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대. 뭐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냐면 할 수 없는 애들이 가르칠 수 있다. 잘 뭔가 할 수 없는 애들이 가르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더 정확하대요. 뭐가 정확하냐면 할 수 있는 애들이 가르칠 수 없다는 게 더 정확하고. 뭐를? 베이직이 뭐야? 기초지 기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애가 기초를 가르칠 수가 없다. 이게 뭔 말인지만 이해하면 답이다 이제. 봤더니 전문가, expert, 전문 지식이네. 이 전문가의 지식, 이 implicit 뜻이 뭐야? 내재적인 이런 뜻이죠. 이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건 외재적이지 않고 내재적인 거. 그래서 너가 여기를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마스터리가 뜻이 아까 뭐였어? 아까 우리 배웠잖아. 마스터, 숙련, 그쵸? 숙련, 숙달로 가면 갈수록 뭐 한다? 여기서 숙달이란 말이 나왔어요. 전문 지식이 숙달이겠죠. 맞아요? 숙달. 얘네들이 뭐 한대? 내재적인 데네. 외재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끄집어내기가 어렵다. 이 전문가의 지식은 밖으로 끄집어내기가 어렵다. 근데 이제 네가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뭐 한다? 뭐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이겠죠. 더 내면화가 된다.
올라가고 외면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면화가 올라가고 외면화가 떨어진다. 내려간다. 이게 뭔 개싹소리가 아니라 전문 지식이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몸에 너무 체화가 되잖아. 끄집어내기가 어려운 거야. 손흥민한테 중거리 슛 어떻게 해요? 이러면 손흥민이 뭐라고 해? 그냥 냅다 차요. 이러잖아. 봐봐, 너네가 모의고사 보는데 어떤 애가 막 모의고사 1등급이야. 매번 볼 때마다 1등급이야. 근데 모의고사 막 한 3등급, 아니 그 한 6등급 이런 애가 와갖고 야 어떻게 하면 1등급 봐? 그럼 뭐라고 할 거야? 그냥 존나 일부 푸는데? 이럴 거 아니야. 거기서 막 하나하나 빌드업해서 알려줄 수 있어?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잘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애들은 내면화가 높지 외면화가 어렵다. 그래서 이 실험에 따르면 뭘 말하냐면 이게 지금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죠. skilled golfer 이거 뭘로 패러프레이징 가능해요? 뭘로 연결할까요? 그러니까 좀 숙련된 골퍼를 이걸로 연결하면 되겠지. 이렇게 맞아? 그다음 아까 이걸로 이렇게 연결했고 그 다음에 와인, 애호가 얘도 전문가겠죠. 와인 애호가들이 되게 힘들어한대요. 힘든 시간을 겪는데요. 뭐 하는데? 퍼팅과 그 음미하는 기술을 설명하는데 힘들어한대요. 그럼 여기 있는 이 퍼팅과 테이스팅 테크닉은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저 뭘로 이룰 수 있을까? 뭘로 이룰 수 있을까? 이걸 설명하기 어려워한대 지금. 이거 뭘로 이룰 수 있겠어? 이거 맞지? 맞아? 이거 하기 힘들어. 심지어 걔네들한테 물어본대요. 설명하라고. 걔네들만의 어떠한 접근 방식을 설명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충분하답니다. 뭐하기에 충분해? 인터페어, 방해하는데 충분하대. 걔네들이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방해하기 충분하대요. 그래서 걔네들은 뭐 한답니까? 자동 항법 장치에 의존해. 자동 항법 장치, 자동화, 자동 시스템에 의존한다. 그럼 여기서 숙달될수록 한글로 써볼까? 뭐가 좋을까? 숙달되면 될수록 기초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거 아니야? 기초 설명하기 어려운 이거 아니야? 아니? 찾아봅시다. 그럼 비교해서 기초를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뭐야? 몇 번이야? 기초를 설명하기 어렵다가 기초라는 말 어디 나와? 몇 번에 나와? 기초라는 말? 정우야? 이거 기초지? 토대? 그러면 해석하면 덜 의식적인 인지를 너네가 갖고 있다. 뭐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그러니까 숙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기초에 대한 인식이, 의식적 인식이 떨어진다. 아니? 기초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한다. 노력이 더 커진다. 네가 노력 수가 보여야 될 노력이 더 커진다. 전략의 수가 더 작아진다. 이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너는 너의 스킬을 덜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죠. 잘 못 보여준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잘못하면 헷갈리게.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한 어떤 더 디테일 세부적으로 지향되어져. 뭐가? 뭐를 위한?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더 세부적이게 돼.
세부 지향적이게 된다. 오리엔티드가 지향적인 이런 뜻입니다. 세부 지향적으로. 그러니까 더 디테일해진다. 숙련되면. 오히려 디테일이지 않지. 맞지? 숙련되면 뭐 한다고 했어? 자동적으로 그냥 튀어나왔다며. 손흥민한테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걔 어때? 너 그때 그 골 넣은 거 세부적으로 설명해봐. 그럼 걔가 설명할 수 있다? 못한다. 걔는 그냥 본능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연습을 계속 했던 것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나온 거지. 자, 답은 5번. 그래, 순서. 요거 이제 답 찾기 한번 봅시다. 그래, 초반부를 좀 정확하게 읽고 명시적 단서를 좀 같이 찾아보고 한번 가볼게요. 자, 36번. 이건 다 풀었습니까? 이거 못 푸신 분? 시간 안 돼서 못 푸신 분? 36번. 풀었어요? 혜연이 풀었어요? 맞췄어요? 네. 적어도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풀 시간이 없어.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같이. 답변이 분명하네. 오비어스가 분명하다는 거죠? 성우 맞췄니 이거? 못 맞췄어? 풀었어, 풀기는? 자, 분명하네요. 뭐가 분명하네? 컴피텐트 또 나왔네. 또 뭐야, 컴피텐트? 컴피텐트는 뭐야? 경쟁적인 아니고 뭐야? 윤채야 뭐였지 이거? 컴피텐트? 능숙한, 유능한 이런 뜻이죠.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누군가가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뭐 하게 된대? 저 오빠 서울대야.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더 좋아하게 된대. 맞지? 그러니까 유능함이 플러스네요. 더 좋아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 유능함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게 나는 뭐냐? 이런 어떠한 수준에 대한 집단성, 클러스터가 이제 집단이라는 뜻이고, 어떠한 수준의 어떠한 집단적 수준이다. 똑똑함,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현명한 결정들, etc.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말하는 게 유능함이다. 유능함이다. 됐어요? 어쨌든 유능한 사람 옆에 있으면 좋다. 플러스 좋은 요 이야기. 일단 1번 거르고 B부터. 하나의 가능성. 어떤 가능성? 비록 우리가 그 유능한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 할지라도 누군가 지나치게 유능한 사람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하나의 가능성이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다. 괜찮아? 우리 유능한 사람 옆에 있기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하나의 가능성은 우리는 유능한 사람 옆에 있는 걸 불편하게 만든다. 애초에 가능성? 근데 그 가능성이 들어가봤더니 갑자기 여기 내용이 역적돼. 맞지? 물음표. 자, C. 우리는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기회에 서 있대. 기회가 있대. 뭔가를 할 수 있대요. 잘.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업무에서. 만약에 우리 스스로를 이런 사람들 주변에 둔다면 어떤 사람들이겠어? 어떤 사람들이겠어? 걔네들이 하는 게 뭔지를 다 알고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옆에 있다면 우리는 뭔가를 잘할 수 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유능한 사람들이지? 유능한 사람들? 아까 어딨어? 이 퀄리티를 지닌 이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능한 사람들 옆에 있어서 좋은 이유가 우리의 과업을 잘 처리할 수 있다. 과업을 처리하기 쉬워진다. 이래서 좋아하는 거군요. 자, 그러나 여기서 그림 바뀌어. 그러나 빨간색으로 바뀌어. 그러나
연구에 있는 증거가 되게 paradoxical, 모순적이래요. 네? 모순적이다. 문제 해결 집단에서 그 참여자들, 어떤 참여자들인가 봤더니 가장 유능하다라고 여겨지는 참여자들, 그리고 최고의 아이디어를 지닌 참여자들이 있는 그 최고의 아이디어를 지닌 그런 어떠한 참여자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뭐한대?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다. 가장 최고로 원해지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럼 바뀌었죠? 그렇게 되지 않는 경향이 있대요. 왜일까? 의문. 얼른 가면 좋겠어. 여기서 왜일까? 이렇게 생겼어. 왜 B야? 대답이지 이거? 맞아? 자문자답이잖아 이글. 왜일까? 가능성이 있다. 됐어? 어떤 가능성이 있다. 뭐 가능성이 있냐면 우리가 그 유능한 사람들이랑 옆에 있는 걸 좋아한다 할지라도 너무 유능하면 불편하다. 그리고 걔네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거리감이 느껴지고 약간 너무 영웅적인 사람들 같다. 뭔 느낌인지 이해돼? 한국말로 좋은 말 뭐 있어? 엄친아지,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약간 엄친아가 어떤 느낌이야? 진짜 엄마 친구 아들이야? 그 느낌 아니지? 약간 얼굴이 조금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는데 대학교 갔더니 연세대 막 이러거나 아니면 언니인데 진짜 막 엄청 예쁘고 날씬하고 키도 크고 한데 이화여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 언니랑 뭔가 같이 있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같이 있어 보니까 좀 불편해. 왜냐면 나는 약간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약간 모질이들이랑 어울리는 게 난 좋거든. 약간 막 실수도 하고 약간 모질이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은데 그 언니 봤더니 밥도 비싼 거 한 끼에 15만 원씩 먹잖아. 그리고 막 친구들 만나도 항상 강남에서 만나고 막 비싼 데만 가고 막 이런 데만 가도 불편해. 약간 이런 느낌. 그게 바뀌었죠. 여기서 불편하다. 마이너스. 걔네들이 접근이 안 되고 거리감이 느끼고 영웅 같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도 만드는데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보이게 겹밥처럼 보이게 만든대. 맞아? 우리가 나빠 보이게 만든대. 그리고 최악으로 느껴지는 기분.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비교했을 때. 집에 갔더니 거울을 봤더니 씨발 공부도 잘해 그 형아 공부도 잘해 그 오빠 공부도 잘해 키도 커 집에 돈까지만 자, 답이 C에서 B로 간다. 마지막 A를 보면 이게 사실이라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 뭘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뭘까요? 뭘 받는 걸까요? 이 내용 받는 거죠? 되게 우리 비처럼 느끼는 거? 그 언니랑 있을 때 불편한 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좋아할 겁니다. 만약 걔네들이 그 엄친아 언니가 약간의 어떠한 증거를 보여줘야 된대요. 어떤 증거? 하고 봤더니 여기 뭐라고 나와? 실수. 이거 무슨 미라 그래? 백치미라고 하죠. 백치미. 약간 실수를 좀 저지르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만약에 네 친구가 되게 똑똑하고 수학 잘하는 애야. 그리고 영웅 같은 호날두 같은 애야. 그다음에 요리 졸라 잘해. 이런 애라면 너는 아마 걔나 그녀를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뭐 한다면 그렇게 실수하면. 그래서 이 단어가 망치다라는 뜻입니다. 스크류가 망치다. 되게 엄친한 줄 알았더니 그 언니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언니 되게 인간다워. 머리 이렇게 떡져 왔어 이러고 문 열어주고 밖에서 봤더니 너무 이쁘고 막 비싼 데만 갈 것 같았었는데 집에 가보니까 나랑 똑같아. 막 잠옷 입고 막 잠옷 무릎에 살짝 다 헤어져 있고 뭔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뭔가 친숙함이 느껴지고 갑자기 좀 좋아져.
답이 5번입니다. 다음. 그렇죠? 너무 완벽하면은 인간미가 없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있어요? 인체 있어요? 저는 대학교 갔을 때 있었어요. 대학교 갔는데 약간 이런 애 있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졸라 인싸요. 그 사회성이 되게 좋아요. 막 선배들한테 엄청 잘하고 후배들한테도 잘하고 그리고 차도 타고 있는데 영어도 개 잘해.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야. 얘랑 갑자기 어울려서 놀기가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좀 친해진 게 운동을 이제 내가 축구를 좋아해서 같이 축구를 하러 갔는데 축구를 개 못하네. 약간 거기서 내적 친밀감. 이 새끼들 못하는 게 있구나. 약간 이런 거. 그랬던 적이 있어. 근데 그거 아세요? 똑똑한 사람들은 본인이 진짜 엄친하잖아. 그럼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낮추는 거 아세요? 일부러 바보인 척하고 일부러 실수 많은 척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가면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중에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그거를 으스댈 거고 그러니까 막 나 엄친아 약간 이렇게 할 거고 똑똑한 사람은 약간 실수하는 척 일부러 합니다. 사회성이 있어서 일부러 좀 실수해야 저 사람들도 나한테 다가오고 나도 저 사람이랑 교류할 수 있고 근데 막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나이 들면 꼰대가 됩니다. 더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약간 영리한 사람들은 본인이 잘하는 걸 잘한다라고 얘기를 안 하죠. 자, 다음 거 볼게요. 37번 좀 어렵지 않았어요? 37번? 좀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일 어려웠던 표현은 예입니다. 여기가 어려워요. 이 표현이 어려워요. 일단 이 단어 뭐예요? embody. 저게요. 구현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보여지게 만들다. 실체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embody가 구현하다. 저게 어려워요. 저게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볼게요. 컴퓨터의 알고리즘이 인풋 데이터를 취하고 만들어내요. 아웃풋을 만들어내요. 당연한 거죠? 맞죠?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 컴퓨터 알고리즘은 그냥 컴퓨터를 할게요. 컴퓨터 알고리즘이 컴퓨터니까 컴퓨터는 실제로는 어떠한 노션, 개념, 의미에 대한 개념을 구현하지 않습니다. 이 말 혹시 이해됩니까? 의미에 대한 개념을 구현하지 않아요. 컴퓨터는. 의미에 대한 개념. 더 쉽게 말하면 이거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컴퓨터는. 자, 확실히 그러한 컴퓨터는 갖고 있지 않아요. 걔만의 어떤 목표로서 걔 자체의 생존성과 행복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무슨 연관이 있어? 의미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생존과 행복감을 가지지 않는다. 목적으로서. 컴퓨터 얘기는 일단 답 측면으로 갈게요. 컴퓨터 얘기네? 맞아? 이따 설명해줄게. 일단 컴퓨터 얘기네 여기. 컴퓨터는 뭐처럼 생존과 행복감을 가지고 있지 않대.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죠? 자 일단 B로 갈게요. 일반적으로 힌트 있다. 그건 할당하지 않습니다. 뭐를? 가치를. 그 인풋에다가 가치를 할당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일단 컴퓨터일 확률이 있네. 저 20. 자 그다음. 그 댄스는 춤은
어떤 특성화된 움직임인데 뭐예요? 이제 나와요 여기 벌집에 되게 특성화된 움직임인 그 댄스는 보여줍니다. 그 벌들이 얼마나 멀리 그 음식들이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상하죠? 갑자기 시류 있는 거 컴퓨터 얘기하다가 맞아요? 그래서 B로 그냥 갑니다. 생각보다 답 고르기는 쉬워요. 왜? 여기서 컴퓨터 얘기했는데 갑자기 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 뭔가 전환점이 있어야지. 아 그러면은 이게 컴퓨터를 갔나 봐. 아까 컴퓨터를 이렇게. 컴퓨터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인풋에. 이게 이제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컴퓨터는 인풋을 우리가 넣었잖아. 여기다 값을 넣잖아. 의미를 가질까? 얘가. 윤채 주인님이 나한테 이러한 인풋을 넣어주셨다. 이거의 가치는 내가 이거를 좋은 컴퓨터가 되기 위해서 더 잘 써먹어야겠다. 이럴까 컴퓨터가? 컴퓨터는 어때?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죠? 이해돼요? 요 이야기예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인풋을 넣었을 때 의미의 개념을 갖지 않아요. 그냥 의미가 없어 얘한테. 그걸 구현하지 않아. 아무런 의미가 없어. 걔한테는 그냥 뭐야? 값이야. 객관적인 값이야. 그러니까 이 의미의 개념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존과 행복. 근데 사람한테 인풋을 넣었어. 인풋이 뭐야 사람한테? 자극이 되겠지? 그게 말이 될 수도 있고 뭔가를 보여주는 게 될 수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느끼게 해줄 수도 있고 이해돼? 이 인풋을 넣었을 때 어때 사람한테? 그냥 그건 인풋은 인풋이야?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 의미로 받아들이죠? 저 새끼가 나한테 이런 말 왜 했지? 정우가 왜 나한테 이렇게 쳐다봤지? 그게 다 뭐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인풋의 의미를 담지 않는다. 그래서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가치 부여를 하지 않는다. 밸류가 가치죠. 가치 부여를 하지 않아요. 인풋에. 이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컴퓨터 알고리즘은 이제 뭐가 있어? 벌의 춤 나왔네. 벌의 춤. 이 와글 댄스가 뭐냐면 이렇게 막 벌이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계속 날아가는 뭐 이런 게 있대. 무비. 그것과 컴퓨터 알고리즘을 뭐한대? compare. 뭐한대? 비교하는 거죠 이제. 오케이. 컴퓨터랑 뭐 나왔어? 벌 이야기 이제 나왔네. 벌 이야기. 벌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자, 봤더니 이제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 포레이징 밑에 나옵니다.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 벌들한테 뭐한대? 다른 애들한테 뭘 전달한대요. 그 하이브에 있는 그 어떠한 그 뭐라고 하냐 둥지에 있는 애들한테 뭘 전달하냐면 정보를 전달한대. 여기서 정보가 뭐겠어요? 정보가 뭐겠어? 인풋. 맞아? 이게 인풋이겠지? 얘한테 정보를 전달합니다. 뭐에 대한 정보냐면 그 음식, 꿀, 걔가 찾아낸 그 벌이 찾아낸 꿀이나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대.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벌집이 있는데 벌집 이렇게 그리면 맞겠지? 여기 들어가고 여기 애들 이렇게 있으면 얘한테 이렇게 전달하나 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전달을 해요. 이렇게 전달을 했고 그다음 그 댄스는 몇몇 벌은 자, 그 댄스는 어떤 댄스냐? 보여줍니다.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 음식이 그리고 그게 어떤 방향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몇몇 벌들은 그 여정을 성가시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를 고려해서? 가치 없다는 것. 그 정보가 가치 없다는 걸 고려해서. 뭐가 좋겠어? 여기서 뭐가 좋을까? 뭐가 좋겠어? C로 가는 게 좋겠어? A로 가는 게 좋겠어? C? C? 근데 사실 C로 가도 괜찮고 A로 가도 살짝 괜찮아 보이는데 이럴 때는 뒷부분을 보는 게 좋습니다. C의 뒷부분 하나 볼게. 그러나 이 인풋은 뭐가 아니래? 다른 애들한테 프로그램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 나가라고? 찾으라고? 프로그램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걔네들은 뭐 한다? 평가합니다. 이 정보들을 뭐와 비교해서? 걔네들의 지식과 주위에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 평가합니다. 여기서 차이점이죠. 누구와 차이점이에요? 누구와 차이점이야? 벌이랑 누구랑 차이점이야? 컴퓨터랑 차이점이지? 컴퓨터는 아까 뭐 한다고 했어? 의미에 대한 개념이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죠? 벌은 있죠. 벌이 뭐야? 뭐 한다고 했어? 이거를 바탕으로 뭐 한다? 내가 준 정보 판단한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판단하는 과정. 그리고 몇몇 벌들은 성가시게 거기에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거 있거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장소 우리 찾았거든. 걔가 말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인풋을 줬을 때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하고.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그 인풋은 뭐가 된다? 처리되어져요. 그 유기체의 벌의 내면의 어떠한 상태와 역사를 바탕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prescribe가 이제 미리 정하다 이런 뜻인데 미리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효과에 대해서. 얘네들은 뭐 한다? 계속해서 판단한다. 지들의 지식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됐죠? 네. 자, 요게 마지막인데 요거 한번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38. 야, 근데 이거 답 찾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 주어진 문장에 힌트 있어 없어? 힌트 꽤 많아. 아니야? 힌트 없어? 뭐 있어? 서우야 힌트. 어?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ypes. 일단 이거 좋지? 두 가지 타입 사이에. 그럼 앞에 뭐가 두 가지가 나왔다는 거지? 맞아? 그 다음 얘가 아주 땡큐죠? 어? 맞아요? 흐름 바뀌는 거니까. 얘도 좋아요. 그러나 또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컨데이즈, 감염이란 뜻이고 이 두 가지 감염 유형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추측을 하는 거지. 앞에 공통점이 있구나. 앞에 공통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벗을 넣고 차이점 얘기를 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앞에 공통점이 있으니까 뒤에서 차이점을 얘기를 하겠지. 그럼 여기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할까? 차이점 얘기한다. 이 두 가지 유형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 그럼 어떤 차이점이냐? 차이점 1, 차이점 2, 차이점 3을 쭉 가지 않겠어. 추측이야. 그럼 나는 앞에서 공통점에서 차이점으로 흐름 바뀌는 데다가 그냥 골라 넣는다. 됐나? 가볼게. 바로 나오네. 뭐야? 유사성이지? 유사성이 있습니다. 바이럴은 뭐야? 우리 바이럴 마케팅 이러는데 여기서 바이럴은 바이러스 써.
바이러스성 감염과 행동 감염이 있나 봐. 아, 이게 두 가지 유형인가 보다. 두 가지. 됐나? 우리는 차이점에서 들어가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공통점입니다. 1번은 원래 답이 아닙니다. 공통점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아주 밀접하게 있거나 약간 접근성을 갖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까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까운, 어느 정도, 아주 가깝거나 어느 정도 가까운 타인과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그렇게 가까이 이러한 사람들이랑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랑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은 뭐 하기가 쉽나 봤더니 감염되기 쉽다. 임팩트. 당연한 얘기죠. 감기 걸린 사람이랑 옆에 붙어 있으면 감기 걸릴 확률이 높겠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성 말하는 겁니다. 바이러스성. 바이러스성. 뭐처럼 사람인데 뭐 할 가능성이 높아. 술 먹을 가능성이 높아. 과하게. 뭐 했을 때? 걔네들이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 때. 누구와? 졸라게 술 많이 먹는 애주가들이랑 애주가들의 집단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그럼 지금 여기서 이 행위적 감염이 말하는 부분이 아까 여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위적? 맞아요?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술 더 많이 먹게 되잖아.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감염은 어디야? 여기죠. 이렇게 감염될 확률이 높아진다. 바이러스성 이렇게 두 개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유사점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옆에 밀접하면 바이러스 걸릴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술 많이 먹을 가능성 높고 유사점. 자, 그 다음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가시성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 가시성이 촉진한대요. 뭐를? 행동적 감염을 촉진한대요. 가시성이. 그러나 그 가시성이 억제한대요. 감염의 확산은 억제한대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봐봐. 이 가시성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가시성이 뭐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돼? 근데 이 가시성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행동적인 감염은 더 동요한. 무슨 말인지 이해돼? 생각 이해돼?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제가 하는 행동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따라하게 되는 거야. 약간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물 마셔. 그럼 나도 갑자기 물 이렇게 따라서 마시게 돼. 이게 가시성이지. 뭔 느낌인지 알지? 그 다음에 친구가 토해. 으악 하고 나도 같이 토하는. 약간 이런 거. 근데 이 가시성이 뭐는 억제. 이거는 이제 독려해. 행동을 독려해. 근데 뭐는 감염은 차단하죠. 저기 정우야, 너가 봤는데 친구가 기침 펄럭펄럭하고 막 코 계속 훌쩍대고 이러고 있는 거를 네가 학교 딱 등원해서 봤어. 그럼 너 어떻게 할까? 걔 옆에 이렇게 달라붙어? 이러면서 어떻게 해? 약간 거리 두지? 이게 뭐 하는 거야? 가시성으로 확인했어. 감염 걸린 거야. 접근을 안 하죠.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 행동 감염은 더 독려를 하고 바이러스 감염은 막는다. 차이점. 이 차이점이잖아. 앞에는 유사성이었는데 뒤에는 차이점. 그래서 다시 여기가 행동 감염, 그 다음에 여기가 바이러스 감염. 근데 단어가 얘는 촉진한다. 얘는 촉진한다고. 얘는 뭐한다? 억제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억제한다. 또 하나, 솔라 패널 뭐야?
태양열판이죠. 태양열판, 솔라 패널. 태양열판들은 가시성이 있대요. 길거리에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것들은 자극한대요. 이웃들이 그 설치를 자극한대요. 길 가다가 태양열로 전기차 충전하고 있는 거 본 거야. 아저씨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정부에 신청하면요 일주일 안에 와 설치해줘요. 설치해 안 해? 안 해? 알바노 이러고 나 돈 많아 약간 이래? 설치한다. 똑같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가시성이 뭐한다? 행동 감염을 시킨다. 반면에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시각적으로 볼 때 아픈 사람들, 나쁜 사람들,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피하려고 해요. 똑같은 말이네. 가시성의 행동은 오히려 더 촉진시키고 감염은 막는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차이점 또 얘기합니다. 뭐냐면 뭐하는 반면에 바이러스 감염은 항상 나쁜 겁니다. 행동 감염은 때때로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 솔라 패널 파니. 맞죠? 친구가 행동을 하는데 만약에 막 욕해, 막 열받으면 이러면서 막 발로 차. 그럼 봤더니 나도 똑같이 발로 차. 이거 쾌감있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나쁜 거죠. 근데 친구가 가다가 쓰레기 떨어졌으니까 주워. 이거 누가 이거 괜히 걸려 넘어지면 어떡해. 그거 보고 똑같이 따라. 이건 좋은 거죠. 행동 감염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항상 나쁘다. 바이러스가 좋아요? 애초에 그건 바이러스가 아니죠. 네. 답은 2번. 여기서 뭐를 찾아야 된다? 이걸 찾아야 된다. 차이점이구나. 흐름이 바뀌는구나 하고 봤더니 유사점을 던지는구나. 쭉쭉쭉 내려가다가 1번까지는 그냥 넘어가고 여기서 유사점을 찾고 봤더니 뒤에서 여기는 촉진하는데 여기는 억제하는구나. 흐름 바뀌었다. 이렇게 몰라요. 단어를 모르면 못 모르죠. 근데 단어를 모르면 못 몰라요. 저는 유사성이고 나발이고 지금 단어를 이니빗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못 고르고 단어 열심히 해요. 저 흐름 파악하려고. 아셨나요?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그 과제 해온 거 검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어 못 공부하는 사람은 단어 다시 외우시고요. 빨리빨리 끝나고 빨리빨리 갑시다. 30분 되면 보내드릴게요.